예,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선원 영입인재 4호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 영입인재 7호 전은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요즘 바쁘시죠? 예. 예? 예. 뭐 하고 다니십니까 요즘에? 주로 이제 안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돌아가 있고 또 우리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테러 암살 사건, 물론 미수에 그쳤지만 심각한 정치 테러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네. 과연 권력기관이 어떻게 관여되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이따가 좀 여쭤보려고. 예. 너무 중요해서. 예, 중요한 이야기. 전은수 변호사는 울산에서 왔다 갔다 하시나요? 네, 울산에서 지금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매일 서울 왔다 갔다 하고 하룻밤 자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이 찍어놨는데 예. 구두가 찢어졌더라고요. 예. 벌써 고생이 많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야죠.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전은수 변호사부터. 네. 예.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울산에서 시작하는 혁신과 변화 인재 영입 7호 초등학교 출신 변호사 전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출신 변호사? 초등학교 교사 출신 아니야? 아 초등학교 교사 출신 변호사. 내가 딱 집어냈지. 초등학교 출신. 잘 들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예. 박선원 차장님. 예, 영입인재 4호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공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제1차장 기획조정실장, 또 부산 인천광역시 국제협력투자유치 특보를 지냈습니다. 유능한 안보, 평화, 경제 그 모든 것을 우리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는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네. 엊그제 금요일날 뵀잖아요. 예, 교육받았습니다. 뭐 들을만 네. 했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저희들 막 이제 필기하느라 너무 바빴을 정도로 정말 좋은 강의였어요. 글쎄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 박 대표님 강의를 보면서 야 선거가 과학이다. 예. 또 이 선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전문가 없이는 어렵겠다. 또 대표님께서 이렇게 누적해온 자료, 경험, 수치 하다못해 명함부터 후보자의 어떤 강점을 드러내는 방식까지 정말 유익한 교육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뭐 유익했다니까 다행히 생각하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교육에 참여한 네. 모든 네. 영입인재들이 다 고맙게 느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조금이나 도움 됐으면 다행이고요. 그 얘기 먼저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네. 오늘 그 단독 범행이고 예. 그다음에 그 남기는 뭐 글인가 뭐 예, 자기 변명문. 입장 변명문 예. 그거 공개하지 않는 걸로 예. 검찰에 발표를 했는데 예.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예. 경찰인가 거기서 이 테러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소관이기 때문에 예. 국정원에서 테러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자기들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그거는 가덕도라고 하는 공항 관련 시설입니다. 공항 관련 시설은 해당 지역의 국가정보원 대테러체에서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 테러 대책 협의회라고 했는데 그 협의회 의장은 지부장이 맡습니다. 즉 부산 지부장이 맡고 부산 지부 애하에 있는 테러 대책 팀이 이 처음부터 이 사건의 발생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아 현장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신속하게 대테러 센터로 정보가 보고되고 일정하게 거기서 이 대표님의 상태가 가볍다, 위중하지 않다. 그래서 이 각이 한번 싹 깎인 다음에 별일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물을게요. 대테러 센터에 보고할 수 있는 주체는 예. 국정원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단위도 있는 겁니까? 거기에 이제 보고하는 주체는 법상 그리고 이 대테러 센터에서 발행한 테러 예방 업무 편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정보수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보수사기관이 대한민국에는 두 개가 있죠. 국가정보원이 있고 경찰청 내에 국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가수가 내려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사기관으로서 최초 인지한 사실을 대테러센터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국정원이 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게 전파 체계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테러 대책 예방 업무 편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테러 대책 예방 업무 편람. 이거는 대테러센터에서 발행한 것인데 거기 22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러면은 전파 체계라고 하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 네. 전파 체계는 정보수사기관에서 대테러센터를 거쳐서 국가안보실로 보고되어 있고 국정원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안보실로 보고하게 되어 있고 또 대테러센터와 정보를 교환하게 있는 체계입니다. 그거는 2003년 1월 달에 현 정부에서 만든 업무 편람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네. 야, 그러면 지금 국정원의 입장은 나온 게 없죠? 현재 국가정보는 일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합동수사팀은 국가정보원이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테러가 발생하면 그 순간부터 그 테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조직이 장악하고 지휘하고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테러 방지법의 관계 기관은 국가정보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네. 국회가 지금 그 상임위가 국정원이 정보위죠. 정보위가 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보위가 열려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 한번 쳐보십시오. 대한민국 법령이 어떻게 되었는지 테러 방지법을 한번 쳐보면 그 맨 오른쪽 위에 국가정보원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시겠죠. 야, 그럼 이거 정보위를 빨리 열어야 하는데. 정보위가 열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뭐 아까 정무위 열리고 예. 엊그제 뭐 행안위 열렸는데 그 차원이 아니네. 정보위를 빨리 열어야 하는. 행안위하고 이 정무에서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짧은 예. 시간에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위가 열려야 되는데 이제 이런 특성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기조실장 네. 또 국가정보원 제1차장으로서 정보위에 항상 참여해야 되는 멤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정보위는 공개가 안 돼요. 회의 내용이 공개가 안 되고 그렇죠. 간사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만 네. 이제 언론에 이렇게 소개하고 브리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1차 책임 기관이자 통제 관할권이 있는 기관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는 것은 온당치 않죠. 특히 이 사건이 1월 2일 날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1월 2일 날은 국가정보원 원장이 없었고 1차장이 국가정보원 직무 대리를 했습니다. 또 그날은 안보실장이 새로 바뀌어 가지고 대통령 임명장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국가정보원의 제1차장 테러 담당 1차장이 국정원장 직무 대리였고 그 임명장을 받는 그 순간까지는 적어도 국가안보실에 제1차장이 직무대행 체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국가정보원 1차장 홍모 씨와 국가안보실 1차장 김모 씨가 매우 막역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막역한 관계를 통해서 처음부터 상황을 장악하고 사건을 적어도 대테러센터의 제2보가 언론에 대량 배포될 때는 약화 내지는 축소시켜서 전달되는데 일정한 역할이 있지 않았나 책임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막 댓글로 여전히 선거법 비례제 관련해서 댓글 자꾸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제해 주시고요. 방송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그 박선원 차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많은 다른 데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쉽게 얘기하면 그 현장에 있었고 국정원 책임자가 그리고 대테러 센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대테러 센터의 보고 라인이 국정원이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좀 대표님 현장에는 집중하십시오. 네. 현장에는 네. 과장급 이하 팀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예. 부산지부 아래서 대테러 처장이 이 전체적으로 상황을 관장하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셨고 우리가 빨리 민주당이 정보위를 열어서 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파고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셨고 전은수 변호사님께도 현안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뭐 이준석 네. 개혁신당에서 네.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공무원 되려면 그 저기 뭐 군대에서 네. 뭐 훈련해야 한다고 병역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경찰 소방 공무원들 군 복무에 지원 가능하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속 그런 그 갈라치기를 많이 합니다. 이준석 특유의 어떻게 보십니까? 전 여기에서 쉽게 맞불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삿발을 잡으면 안 된다. 이거를 삿발을 잡아버리면 그냥 거기 넘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네. 이게 지금 왜 나왔는가 사실은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지만 오히려 되게 우리한테 와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 뭐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20, 30대 그 많은 분들이 지금의 시스템이 조금 부족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나라는 시작에서 좀 억울하다 또는 나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이준석이 띄운 그 공을 어떻게 칠까 말까 이렇게 하기보다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어떤 마음으로 시작되었는지 그래서 표심 때문에 남성을 잡았으니까 우린 여성을 잡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 여기서부터 저는 좀 원점에서 네. 시작하고 새로운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본인 스스로 이제 민주당에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2030 이제 표심을 네. 민주당이 더 지지를 많이 받아야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네. 안정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39세니까 네. 굉장히 만으로 만으로. 39. 사실 어쨌든. 41세인데 제가 윤석열 정부한테 제일 감사한 일이죠. 네, 안으로. 어쨌든 그 젊은층과 소통이 가능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네. 기대가 당에서는 많을 것 같은데 2030 표심을 더 민주당이 좀 확보하려면 어떤 네. 노력을 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근데 아까 이제 소통이 가능할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에너지공단에서 상임감사하면서 상임감사의 역할 중에 되게 많은데 소통을 하래요. 예. 청렴에 관한 소통. 그래서 제가 처음 할 때 청렴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제 손이 오그라드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공유했어요. 청렴 공정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 이렇게 뭐 깨끗하게 해야죠. 뭐 이런 전 손이 오그라듭니다라고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소통이 제가 자 소통의 시간입니다. 소통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소통이 안 된다. 맞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모이게 했는데 그 시간 귀중한 시간 뺏어서 죄송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소통을 시작한다고 해서 죄송하다라고 저는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약간 풀린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것도 찔러보고 저한테 이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이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대가 특히나 다를 때 그냥 소통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고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라는 시작. 그래서 저는 그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댓글 보니까 황희득 플러스 전은수 십장생님이 그렇게 줬는데 황희득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는데 이제 노무현 재단 네. 이사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청년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고. 그렇군요. 예. 자, 두 분 살아온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바로 현안으로 막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예. 괜찮으시다면 네.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단독 범행으로 네.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주시죠. 예. 이 사람이 이 민주당의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연초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담배식하고 현충원 가고 예. 그다음에 비행기나 KTX 타고 봉화마을 봉화하고. 갔다가 그다음에 부산 일정이 있거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퇴임 이후에는 평산을 간다. 그게 이제 보통 보통 항상 정해져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일정은 잘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대개 1월 1일은 어떻습니까? 근하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그 시기 아닙니까? 예. 가장 느슨해진 그 틈을 노렸다. 그 대신 대표와 최고위원의 일정은 가장 확실하게 고정된 바로 그 틈을 노렸다 하는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와서 이 김모 씨라고 하는 자가
그 불안과 긴장을 참지 못해서 옆에서 칼로 찌르는 연습을 하는 동영상도 잡혔습니다. 그렇죠. SBS에 잡혔죠. 네, 그런 사람이 네.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서 대통령 아니 우리 이 대표 옆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한번 실패한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는 대개 거기서 포기를 합니다. 아. 근데 거기서 다시 평산을 갖고 다시 가덕도까지 쫓아오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러한 흐름을 보았을 때는 단독 범행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집단적으로 오래 준비해 갖고 그 다음에 행선지를 연결해 주면서 포기하지 마라라고 지시한 누군가가 있지 않고는 이런 식의 범행이 혼자서 2박 3일 가까운 이틀 이상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보고요.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된다. 테러 방지법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현장 보존 안 했죠.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의 신원, SNS 활동, 그다음에 계좌 추적, 출입국 추적 안 한 거죠. 검찰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사건 발생 직후에 가장 빨리 신속하게 들어갔어야 되고 테러범의 주범에 대해서는 이거는 공개 수사가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물론 이 정보기관이 배후를 파죠. 네. 비공개로 조사 활동을 하지만 경찰은 이 테러범의 인상착의부터 그렇죠. 정보를 최대한 알리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죠.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것이 조직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자가 해외에 있는 어떤 그 악의적인 세력이 배후에 있는 그 세력에 영향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 노렸다고 하면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만약에 해외 인사들이 배후에 관련이 있다면 진작 비행기 타고 탈출하고 외국으로 도피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공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국정원의 비공개 조사와 경찰의 공개 수사가 안팎으로 맞아서 유기적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서 이제 와서 단독 범행이다 속단입니다. 그것은 너무 쉽게 내린 결론입니다. 네. 지금 당의 그 정치 대테러 대책위원회 테러 대책위원회인가요? 예, 이재명 대표 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입니다. 네, 거기 지금 뭐 전현희 위원장이 예, 함께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미안합니다. 질문이 아니 아주 다른데 잘하셨고 이 자리에서 오늘 검찰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 좀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 네,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박선원이라는 분이 인재영입이 됐는지 오늘 앞에 말씀으로 다 사람들이 평가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전은수 변호사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전은수 변호사님은 어떤 사람이고 왜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한 말씀 주시죠. 잘 네. 모르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요. 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2살 때부터 울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고3 선생님의 권유로 제가 이제 공주교육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정체성에 대한 고민 뭐 이제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해서 열심히 공부한 건 맞습니까? 초등 네. 교대 가서 그래서 초등교사로 5년 동안 이제 대전에서 2년, 울산에서 3년 일했습니다. 마지막 해 이제 한 20대 한 중후반에 사춘기가 늦게 왔어요. 사춘기가 늦게 와서 이제 세게 왔죠. 세게 오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나의 그 에너지를 이제 위아래로 한계가 없이 펼칠 수 있는 이제 변호사로 가자. 그리고 그때도 저는 난 울산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부산대 법전원에 가군나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부산대 법전원에 들어가겠다. 등록금도 이제 국립대학교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울산으로 바로 또. 그러면 네. 교사직을 그만두고? 네. 야. 네. 집에서 말리지 않았습니까 부모님들이? 며칠 좀 생각해 볼래 하더니 항상 저보고 그래 알아서 해라 이러셨기 때문에 신뢰가 있구나. 아니 그동안 그러니까 부모님 볼 때 네. 책임감도 강하고 뭐 잘 해왔으니까 그런 결정에 대해 존중을 했겠죠. 네, 모자란데 그렇게 맡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로 뛰어들었고. 네. 그리고 울산에서는 뭐 의미 있는
활동들 많이 하셨다면서요? 네, 울산에서는 일단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면서 틈틈이 저는 이게 1년차 때부터 한국국제봉사기구 하나센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서 또 다른데 여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하면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갑자기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병이 났나? 내가 화병이 났나? 그랬는데 사실은 속이 너무 쓰려서 장상피화생이라는 그런 위암 전 단계 진단이라는 받았는데 뭐 다 싹 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바쁘게 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변호사로서 일도 하고 시민사회 관련된 네, 뭐 시민사회 분들을 이제 돕는 일을 돕는 했죠. 일을. 네. 인재영입은 누가 권유가 했나요? 그 하면서 이제 사실은 네. 주위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예. 이제 제가 노무현재단 울산 지역에 활동을 했는데 아, 노무현 재단에서 네, 중창단 활동을 계속 해왔어요. 노래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이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진짜 이제 노래를 하면 힐링이 됩니다. 네. 좋은 노래, 그 네. 의미 있는 노래, 막 그런 노래들을 하면서 이제 같이 뭐 이야기하고 그다음 민주주의 아카데미라는 또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책을 골라서 토론하고 이런 네. 것들이 몇 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그 주위 분들이 좀 정치에 권유를 하게 됐고 전혀 생각이 없다. 난 아직 그런 사정이 안 된다 하다가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가고 싶던 그 학교. 시작은 밀크티 무료 체험부터. 지금 신청하세요. 결과가 다른 시작 밀크티. 그럼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이슈는 뭡니까? 개인적으로? 예. 지금 저는 이제 에너지공단 들어가기 전에 그 울산대 의대 문제 그 사립 의대가 편법으로 네. 사실은 지역에서 만들어진 지역 의대인데 이제 대기업과 엮여져서 서울 아산의대라고 이제 명명할 정도로 그런 곳들이 제법 많습니다. 한 8개 군데 사립의대가 있는데 그 편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제 지역으로 환원해라. 정말 행정팀까지 다 위에 가 있거든요. 모든 네. 수업들이 다 위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부에서 시정 명령까지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건강연대 분들과 막 이제 토론하고 하면서 근데 이거 지역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이슈 아니에요? 지역민들은 무조건 좋아할 텐데. 왜냐하면 울산에서 키운 학생들이 울산의 의대에 들어가서 또 울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네, 또 환경이 마련될 수 있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좀 놀란 부분 그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후속 조치로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 의사 정원 확대 네. 던졌잖아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그다음 공공의대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사제 관련해서 좀 이 만들어 보고 싶은 구체적으로 지금 좀 짜고 있고 이건 이제 작은 꼭지이라면 저는 좀 크게 봐서 울산이 중심인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부울경 메가시티의 울산이었는데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한 번에 다 무산돼 버렸습니다. 네. 거의 뭐 다 됐었던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울산, 경주, 포항을 엮어서 해오름 동맹으로 만들자. 근데 항상 보니까 제가 이제 하고 보니까 울산이 왜 계속 맨날 끝에 있냐. 끝에 있는 거. 여기도 끝에 저기도 끝에. 근데 사실은 울산은 중심이 될 수 있는 밭이 있습니다. 지금 뭐 석유화학 단지라든지 현대중공,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이 지금 없을 수 없거든요. 네. 당연히 키워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북과 이 불경을 이을 수 있겠다. 이런 게 지금 울산을 위한 큰 미래다. 그 아래 이제 지역 균형으로 우리가 해가야 될 꼭지들을 해야 되겠다. 좀 그런 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그 불경에 지역을 어떻게든 보면 살리겠다라는 예. 당찬 포부를 예. 갖고 활동을 해오신 거야. 예. 그러니까 중앙에서 활동했다 지역이 내려간 게 아니라 예. 네. 그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꿈을 키우고 비전을 갈고 닦은 네. 눈에 띄네요. 네. 그 제가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3년 동안 연구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제일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외교, 안보, 경제 말고 예. 도시개발 말고 대도시 복합 발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메트로폴리탄 시티 플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전 세계에서 어느 국가가 발전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뉴욕이면 뉴욕, 예. 캐나다 같으면 밴쿠버, 그리고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전체, 네.
홍콩,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부산, 인천 이렇게 해서 이 물품이 들어오고 나가고 정보가 들어오고 나가는 예. 그곳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그 대도시 복합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네. 5대 연구 테마 중에 하나라는 점을 제가 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거를 잘 끌어내. 쫙. 야,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아니 근데 예. 그 차장님은 지금 예. 인천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지도부는 아니고요. 아니, 저희를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에서 하지 말아요? 예, 이야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괜히 예. 확정도 되지 않았고 당 예. 방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 지역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서 삼가하겠습니다. 네. 현 정권 예, 출범 이후에 가장 열받았던 사안은 뭡니까? 개인적으로. 많죠. 이 존경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민주당원 국민 여러분, 언뜻 보면은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할 것 같죠. 정권이 바뀌면 맨 먼저 손을 대는 것이 안보 정책입니다. 근데 이 정부의 안보 정책은 국익 실종 안보 정책이고 대한민국의 위치를 상실한 방향 감각 상실 외교 정책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언뜻 보면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일본한테 퍼지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허울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후쿠시마 핵 폐수를 홍보해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나라 물고기 다 도로는 먹어도 됩니까? 국민 건강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독도 수호, 동해 영도 수호 훈련을 축소시키고 마침내는 동해 독도 부근이 아니라 포항하고 울산으로 훈련 위치도 바꿔요. 또 2022년 9월에는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독도에서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한다는 명분 하에 일본의 해상자유대가 참가한 해상훈련 하는데 거기에 일본 해상자유대는 우길기를 달고 우리 독도 근처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가장 열받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익,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디 가고 이 정권은 평화라는 말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의 임무는 평화 수호, 국토 수호, 평화 통일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선서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는 평화라는 말을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 영역에서 못 쓰게 합니다. 연구 논문 제목에 평화가 들어가면 탈락합니다.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전쟁은 파괴고 전쟁은 죽음입니다. 평화는 생명이고 평화는 경제고 돈입니다. 근데 평화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정부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이 바로 한반도고 남북관계 아닙니까? 북한이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어렵죠. 대한민국이 끌고 가야 됩니다. 이것을 포기한 정권의 정책을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네. 아, 정말 그 댓글에 네. 인재영이 잘했다고 잘 싸울 것 같다고 칭찬이 어마무시합니다. 사실은 이제 국정원 출신, 정보기관 출신이 어디 가서 이렇게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해도 참을 수가 없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정부와 평화통일, 김대중 노무현 정부부터 쭉 이뤄왔던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고 고초를 겪고 있고 재판에 불려가고 있고 증인으로 끌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서라. 네. 박 차장이라도 나서야 되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아이, 잘하셨습니다. 아이, 든든합니다. 예. 든든합니다. 우리 또 전은수 변호사는 현 정권 출범 이후 가장 열받았던 사안이 있다면 뭡니까? 뭐 아주 많은 사안들이 있겠지만 우리 이제 울산과 좀 관련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 김포 편입 아, 그거 띄워줬을 때 예. 저는 이거는 좀 실수니까 금방 철회될 거야.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에 이미 서울이 너무 벅차서 수도권으로 퍼졌고 그다음에 그것도 지금 메가가 돼가지고 힘든데 지금 또 메가 서울을 만든다고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뭐 지형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리고 그걸 누가 띄웠냐? 그럼 지금 이제 당 대표님 김기현이 띄웠잖아요. 네, 네. 울산이 그래도 정치인이고 그리고 전 중진이라면 지역도 챙겨야 되지만 대한민국 전체 앞날을 또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의 어쨌든 정치인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역에서 안 그래도 이제 수도권에 다 몰려 있으신데 의원님들이 우리는 안 그래도 별로 없는데 여기에 전 사실은 아무리 국힘이지만 울산에서 당대표가 나갔을 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울산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팀이지만.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뭐 김포 편입 띄우니까 이거는 지역에서 할 게 아니라 지역 정치인들이 정말 힘써야 된다라는 생각 강하게 근데 지금 했습니다. 남구가 거론이 되던데 지역 네. 출마가 네. 그 김기현 지역 아닙니까? 이제 남구가 갑을로 나뉘어져 있고 네. 갑은 지금 현재 이채익 의원, 그다음에 네. 이제 을은 김기현 의원. 그리고 저는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돼 있어서 남구가 이렇게 만약에 좁혀진 것도- 을로 나가면 김기현하고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남구 갑을 다 아니 그러니까 김기현하고 붙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로 나가면 을로 나가면. 네, 을로 나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저는 이제 전체 상관없이 당에서 이제 결정한 데 따르겠다고 제가 재밌겠는데? 이제 영입되자마자 전 지역위원장님께 찾아가서 어쨌든 너무 송구스럽다고 찾아가서 말씀. 지역에서 기존의 민주당 그 저기 예비 후보들 있잖아요. 뛰고 네. 있는 분들 예. 좀 이해를 해주시던가요? 예, 남구 쪽에 계신 분들? 그래도 이제 뭐 젊은 사람이 이렇게 결단을 해준 거에 대해서는 그게 감사하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또 하지만 또 이래 해오신 또 노력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크고 하지만 또 어떤 이제 많은 분들은 좀 이 척박한 그 땅에 남구가 힘든 지역이거든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기사가 계속 이제 그쪽으로 북구, 좁혀지고 동구, 울주군이 그나마 네. 해볼 수 있는 지역이고. 잘 아시죠? 아유 우리는 뭐 전국 한눈에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지도에. 남구 힘든 지역이야. 구도심. 예. 맞습니다. 네. 도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또 한 말씀 하면은 여러분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은 예산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웬만한 구청들 있지 않습니까? 인천이 됐든 서울이 됐든 그거 1조 3천억에서 1조 7천억 사이예요. 시가 되면 어떻습니까? 시는 시민들이 스스로의 계획과 발전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서울시 부천구, 서울시 고양구, 서울시 의왕구 그러면요 구청장이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시장의 계획을 세우는 거지. 그래서 대도시 복합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전국에서 한두 군데 목적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밑에 편입되는 그런 구청 구민이 되면 안 됩니다. 시민의 질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야, 첨언하였습니다. 아니, 좋은 말씀이고요. 네,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차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정치 문제점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대의제라고 하면은 국민 다수의 뜻을 대신 전하고 관철시키고 실현시킨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에서. 그렇죠. 과연 거기에 우리가 충실한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과 호흡하고 있는가? 네. 유권자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이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한 표 줘야 될 사람.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시민과 대중과 호흡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대중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잘못은 대중 시민들이 있는 게 아니죠. 미안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시민을 자기와 동등한 사람 아니 자기를 이끌어주고 자기를 끌고 가주는 사람 정말 자기는 이분들을 위해 섬기는 사람 그런 정신이 많이 퇴색됐다. 여의도에 갇혀 있죠. 여의도에 갇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난번 대선에서도 제가 이제 공직 관두고 나와서 물어봤어요. 왜 졌느냐. 네. 그 다 인정을 해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아니 다 의원회관에 있었어. 안 저는 뛰었어요. 안 뛰었어. 선거 유세할 때 차라리 구의원, 시의원은 뛴 사람 조금 있었는데요. 네. 국회의원이 그 겨울에 1월, 2월, 3월에 마이크 들고 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냐 이거예요. 아니 저들이 여론조사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막 여론조사 기관들이 뭐 5% 10%막 진다고 나오니까 질에 질 거라고 생각하고 안 움직인 거야. 그런데다가 이낙연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랬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럼요. 초박빙이다. 네. 초박빙이다. 아유 참. 그
국정원에 있다가 퇴직해가지고 바로 저쪽 캠프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한번 인사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우리 정부 뭘 잘못했다고 저쪽으로 넘어갔냐 그랬더니 아, 여기서 할 만큼 하고 저쪽 가서 다른 자리 얻고자 합니다. 그럼 당신들 거기서 뭔 이야기하냐? 우리는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복수. 상대방은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큰 이야기, 더 국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포용하는 이야기,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함께 가자고 하는 이야기. 저들이 복수의 칼을 갈 때 우리는 방패를 만들어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 추운 겨울에 과연 몇 명이나 마이크 잡고 유세장에서 그 유세대 위에서 떠들었는지, 후보 옆에만 있는 사람이 다 하고 그 외에 전국의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은 과연 얼마나 뛰었는지, 그것이 우리 당의 잘못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요.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테러 위협을 당했고 가결 국면에서 단식도 하고 네. 이 상황에서 우리 당원들이 얼마나 초조해하고 불안하고 함께 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을 과연 의원님들께서 연결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면서 어떻게 정권을 가져오겠습니까? 이제라도 정말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에요. 아, 든든하다. 네, 진짜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간판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전은수 변호사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민주당을 지금보다 좀 더 매력 있는 정당, 네.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정당으로 네. 거듭나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도 했던 말씀, 그 물으셨던 말씀과 이어서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시대 정신을 선점해서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 정신이, 지금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초저출산으로 이어진 지방 소멸 문제, 이게 곧 청년 문제고 노인 문제고 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지금 지방 소멸 문제고 다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지금 계속 조금 놓쳐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굉장히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갈 강력한 힘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소소하게 청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뭐 저출산 문제는 육아 지원으로 전혀 해결이 전혀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육아 지원에 10만 원 주면 뭘 하겠습니까? 저희 뭐 하는 거냐. 차라리 지금 초저출산의 예산이라는 이름을 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초저출산의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 시대 정신을 좀 선점해서 끌고 갔으면 좋겠고, 그건 저는 이제 그게 바로 국가 균형 발전이고, 제가 이제 지금 이 첫 발을 제가 살아온 울산에서 시작해도 정말 가치 있겠다 싶은. 최근에 그러니까 네. 그 총선 공약 중에 저출생 관련된 종합 대책을 냈잖아요, 민주당이. 네. 네. 굉장히 좀 짜임새가 있었잖아요. 네. 여러 가지를 네. 다 막 나오고 네. 그런 공약이 좀 나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전은수 맞습니다. 변호사님. 그게 중심으로 좀 이끌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동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동안 그 계속 같은 표정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 이제 트레이드 마크인 표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이제 안 그래도 그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관련 이슈 관련해서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 끝나면 이렇게 이게 정치구나라고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김경률 회계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근데 그게 어쨌든 뭐 아까 용산의 마리앙 뚜아네트 분도 있으셨는데 댓글 이제 이게 결국에는 뭐 사천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지금 이제 관건 선거 이 이슈로도 지금 끌어져 갔던 부분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쩌면 이제 보면 본인이 이제 정치가라는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한다라는 거기에 이제 맞물리면서 손을 들어주면서 법률가로서 생각을 했었으면 그런 부분 좀 놓쳤던 부분이 아닐까. 저도 이번에 이제 그 8호 김용만 이사님과 함께 윤석열 정부 관건 선거 방지 저지 대책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아마 조만간에 이 빠른 시일 내에 내일 모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렇게 아마 고발장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한동훈?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 네, 이관섭 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체 발광체가 아니죠. 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청와대 5년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예, 그다음에 같이 이제 있었죠, 문재인 좀. 정부에도 이제 그 정부에 5년 있었는데 장차관 발로 채입니다. 흔해 빠진 게 장차관이에요. 별로 잘난 거 없어요. 대단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기현 당대표하고 예를 들면 전당대회를 해서 나왔다든지 예? 뭐 장제원이 같은 윤핵관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싸웠다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추대 강제로 옹립해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단 하나라도 긍정적인 이야기 하는 게 있습니까? 뭐 임종석이 어떻다 뭐 남 욕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집권당의 대표고 비대위원장입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 격하게 표현하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이 콧줄에 껴가지고 끌려온 소가 염을 먹이는 거 잘 먹는 소다.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닌데 네. 너무 이렇게 저렴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도 동의했습니다. 예. 야 비례 1번으로 무시한다고 지금 박선원 1차장님. 야 열광적입니다. 자 정치 이제 뛰어들었는데 네. 본인의 강점은 뭡니까? 정치인으로서의 본인의 강점. 저는 좀 지겨우신 용어일지 모르지만 저는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처음 만나도 낯을 가리지 않고 또 친화력도 매우 강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서 저는 이제 그 임무에 대해서 꼭 완수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그런 말씀을 듣고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선원 차장님은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강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 오늘 전은수 변호사하고 너무 겹치는 게 많은데 저도 맡겨진 일은 확실하게 끝장을 보고 결과를 만듭니다. 제가 그 청와대에 있을 때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9.19 공동성명, 2.12 합의, 13 합의 만들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한미관계 발전,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 역할을 했습니다. 국정원에 들어와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확실하게 제 임무를 수행해내는 것이 저의 강점이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회 들어가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뭡니까? 일단 국가균형 발전. 지금 울산을 그 지방 균형 발전에 그런 힘을 강하게 보태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 보관은 좀 잘 서 있고요. 네, 지금 일단 구체적으로는 그 사립의대 편법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각 지역에 지금 8개 사립의대 부분이 좀 미적미적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살리면서 이제 지역 의료가 사실은 지방 균형 발전의 가장 기본이고 하는 네. 부분이라서 네, 그런 부분부터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들어가면 뭐부터 하고 싶습니까?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의 기운이 다시 찾아오고 남북대화 협력의 기운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검사는 25이든 28이든 들어오면은 3급부터 시작돼요. 나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3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 아십니까? 검사 보수에 관한 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바꿔야 돼. 박정희가 우리 민주화 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검사 보수법을 국가 공무원 보수 체계에서 따로 떼어냈어요. 그러니까 행시보면 5급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봐갖고 검사 들어가면 3급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검사 보수에 관한 법을 통해 개정을 해가지고 검사들의 급여는 5급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서 아 좋다. 아무데나 가서 목에 힘주고 한 것도 없으면서 최고 연봉 받으면서 특활비나 막 갖다 쓰는 이런 짓 못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평화 안보 하면서 추가적으로 꼭 검사 보수에 관한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세요. 꼭 해야 근데 되겠습니다. 옛날에 청와대 있을 때도 열받았어. 아니 외시 행시 다 5급이잖아요. 다 5급인데 검사 애들 뭐 판사 애들 와고 자기 상급이라고. 우리 전은수 변호사 있어서 미안한데요. 모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는요. 변호사 6급으로 채용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왜 검사는 그 시험 문제 몇 개 차이도 아니에요. 네. 꼭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검사 보수에 관한 법 네. 확실하게 개정하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정치인 어떤 정치인 좋아합니까? 유형. 노무현 대통령님. 아 아까 노무현 재단 있다고 그랬지? 아니 진짜 왜 좋아하세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항상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때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정말 급박한 시대 과제가 되었는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본인의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따지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으로 가져가셨고 그리고 그냥 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하지만 이성적으로 이성적인 부분 그리고 매일매일 학습하시고 공부하시는 그렇게 하신 정치인 저도 그 발끝만이라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정치인 좋아하세요? 예, 저 우리 박 대표님처럼 저도 노무현 대통령을 5년이나 모셨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요 모르면 모른다 하시고 그 대신 뿌리를 파요. 그렇지. 예. 경제장관 회의 1시간 회의 계획된 거를 4시간 5시간 해요. 오찬 계획 다 취소하고 하세요.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방향을 제시하시거든요. 중간에서 그냥 끝내는 일이 없고 솔직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박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분의 따뜻한 음성, 그럼. 따뜻한 거 정말 눈물이 날라오는데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당연히 뭐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그 뚝심 길 위에 김대중 보셨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그리고 감히 보탠다면 저를 5년이나 공직에 쓰여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모두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혹시 비난하더라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죠. 5년 동안 또 모시고 계셨는데. 그럼요. 예. 자, 참 훈훈하네요. 보니까 듬직하다. 예. 오늘 우리 썸네일 제목은 박선원. 야, 참 좋네요. 좋고요. 끝으로 우리 방송을 보는 그 지역 주민들도 계실 거고 울산의 분들도 또 뭐 인천이 될지 서울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유권자들 아니면 뭐 우리 주권자라고 하죠. 시민들. 주권자, 시민. 주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하시죠. 먼저 네.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저는 울산에 출마하겠습니다. 울산은 지금 6석 중에 1석이 지금 현역이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인재 교육도 지금 며칠간 계속 받으면서 인재분들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다른 데를 얘기하시지 그러셨어요. 뭐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살아온 곳이 울산이고 제가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다른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울산의 새로운 변화랑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거는 정말 맞는 것이고 지금 안 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박지영 대표님께서 시청자라기보다는 주권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이고요.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지금 위태롭습니다. 지난주에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비밀리에 새벽에 군사훈련을 했는데 무슨 훈련 하신지 아시죠? 네. 전쟁 지휘 본부를 보호하는 훈련을 하겠다고 하면서 장갑차 12대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이 전쟁 지휘 훈련입니까? 쿠데타 예비 훈련입니까? 뭡니까? 위험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하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좀 소개해 드려야겠는데 그 전에 저희가 50만 이제 됐습니다. 좀 축하드립니다. 숭고스럽기도 하고 명부하기도 합니다. 네. 농론하기를 바란다는 임명자님 고맙고요. 베레사님도 50만 축하드린다고 100만 향해 갑시다. 손덕길님, 전운수님 울산의 민주주의의 깃발을 세워주세요. 전운수 화이팅이라는 응원 댓글도 있었습니다. 슈퍼챗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신님 자주 보내주신 분이시죠. 고맙습니다. 탄핵만 했더니 저희 멤버십 회원이신데 진봉 더머니 에베베 뭐 있는데 성공님도 최진봉 화이팅. 엄치현님 멤버십 회원이십니다. 운동하며 본방 사수합니다. 다이어트 강하게 해서 직관 갈 겁니다. 동네 청년님 흥해라 울산 두 분 후보님들 응원하겠습니다. 울산 분이신가 보네요. 성공님 박선원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고요. 탄핵만 했던 님도 한 번 더 보내주시네. 김병기 의원님과 투톱으로 안보와 정치 공작 등등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이 벌써 그려져 너무 흐뭇해집니다. 박선원님 칭찬 글인 것 같고요.
전은수 변호사님의 울산 사랑의 마음이 꼭 전해져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분이 멋지시더군요. 남편도 안 해요. 야, 우리 역시 탄핵만 했더니 대단. 남편분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남편은 육아를 하고 저는 일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자, 민사랑님, 박선호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이잼께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보 사랑해. 저희 집사람인가? 여보 사랑해? 아니, 닉네임이 좀 특이한데 박시영 TV 50만 축하드려요. 이제 100만 갑시다. 여보 사랑해. 이거 확인해봐야겠네 집에. 김영곤님 영산포는 항구다. 네, 제가 노주 영산포 출신입니다. 맞아. 거기 상고 나오셨잖아요. 예, 그 영산고인가요 그게? 예. 이름이 뭐예요? 영산포 사원고등학교입니다. 아, 영산고 자랑. 예. 박선원 화이팅이라고. 역시. 기왕에 해주신 김에 예. 박선원 유튜브 채널 시청 좀 해주십시오. 저 3,000명밖에 없습니다. 3,000명. 아, 오늘 방송 보고 10,000명 금방 돌파할 것 네. 같아요. 박선원 유튜브 채널입니다. 예. 전우수 변호사도 있습니까? 네,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까? 네. 내일 낮에 그 2시에 박시동 경제평론가하고 저하고 예. 내일 저기 여론조사 흐름하고 요즘에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들이 막 쏟아져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분석을 자세히 해주고 또 부산 얘기도 좀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또 저녁에는 7시에 최강 의원하고 신유진 변호사 함께하는 최강신박 코너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두 분 보니까 든든하네요. 민주당이 참 이재명 대표가 좋은 분들 모셔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역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이분들 국회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